러시아도 포기했던 티타늄 재활용 기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항공우주용 티타늄의 30%를 공급하던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그들조차 수십 년 연구 끝에 손을 뗀 기술이 있었습니다. 티타늄을 깎아내면 부품은 겨우 10%만 남고 나머지 90%는 산소 오염 때문에 그냥 버려집니다. 한국은 티타늄이 한 조각도 나지 않는 나라인데 바로 그 버려지는 티타늄 가루를 새 것처럼 되살려냈습니다.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물류 기간은 53일에서 11일로 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티타늄이 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고급 안경테나 골프채에도 쓰이지만 진짜 가치는 하늘 위에서 드러납니다. 철보다 43% 가볍지만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하죠. 부식에 견디는 힘은 알루미늄의 2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섭씨 16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전투기 엔진이나 우주 로켓에 티타늄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가볍고 강하면서도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는 환경에서 티타늄은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죠. 그런데 이 금속, 지각 구성 원소 중 9번째로 흔합니다. 흔한데도 가격은 스테인리스 강의 6배가 넘어요. 왜일까요? 채굴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가공이 지옥이거든요. 녹는 순간 주변 산소와 질소를 빨아들이는 보편적 용매 성질 때문입니다. 뜨거운 떡에 먼지가 달라붙듯 녹은 티타늄에 산소가 붙으면 유리처럼 쉽게 깨지는 취성이 생깁니다. 전투기 엔진 부품이 하늘에서 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완전 밀폐된 진공 상태에서 특수 장비로 천천히 가공해야 하고 이 비용이 전체 가격의 80%를 차지합니다. 비싼 돈 들여 깎아내도 남은 90%의 가루는 산소 오염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940년대 윌리엄 크롤이라는 과학자가 티타늄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크롤 공정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2024년 지금도 전 세계 표준입니다. 8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티타늄 광석을 마그네슘과 반응시켜 티타늄 스펀지를 뽑아내는 거대하고 복잡한 공정인데 문제는 연속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반응시키고 나면 용기를 식히고 부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효율이 형편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정은 오직 새 티타늄만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산소가 묻은 스크랩은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명품 정장에 커피 얼룩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탁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겁니다. 이런 비효율이 8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항공기 한 대 만들 때마다 엄청난 양의 티타늄 가루가 쓰레기로 나가는데 그걸 되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을 매달렸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티타늄 기술의 선구자였어요. 잠수함을 통째로 티타늄으로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연구한 게 수소 플라즈마 기술이었습니다. 티타늄 스크랩에서 산소만 쏙 빼내겠다는 아이디어였죠.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로 만들어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산소는 빠졌는데 그 자리에 수소가 박혔습니다. 수소 취성이라고 부릅니다. 산소 대신 수소가 들어가도 티타늄은 똑같이 깨지거든요. 당시 소련의 기술로는 플라즈마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를 빼내는 동시에 수소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했죠. 결국 소련은 이 연구를 실패로 규정하고 포기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티타늄 대국도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진이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한 번에 해결하려다 실패한 과정을 두 단계로 쪼갰어요. 1단계에서 수소 플라즈마로 산소를 수증기로 날려보냅니다. 2단계에서 즉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남은 수소를 빨아내는 거죠. 정장에 묻은 커피 얼룩을 세제로 지우고 남은 세제 성분까지 고온 스팀으로 싹 날려버리는 원리입니다. 러시아는 한 번에 깨끗하게 만들려다 실패했지만 한국은 단계를 나눠서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산소 농도가 높아서 쓰레기 취급받던 스크랩이 항공기 엔진 기준인 500ppm 이하의 고순도 티타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닙니다. 가치를 더 높여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었죠. 생산 비용은 50% 이상 줄었습니다. 티타늄을 절반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그네슘 환원 공정을 생략하고 스크랩을 바로 녹이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50에서 60% 감소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술을 이전받아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항공 엔진 부품용 티타늄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나 일본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거든요. 전 세계 티타늄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잉은 티타늄의 35%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제재와 물류 차단으로 공급이 끊겼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KF-22 전투기 양산, 누리호 발사, K-9 자주포 수출로 티타늄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였죠. 전략 물자를 적대국이나 불확실한 나라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두 가지 카드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재활용 기술이고 두 번째는 물류 경로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대신 카자흐스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계 2위권 티타늄 매장량을 가진 나라거든요. 문제는 거리였어요. 기존에는 러시아 항구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 부산까지 오는데 40일에서 5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철도로 카스피해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범카스피 국제 수송로를 뚫은 겁니다. 물류 기간이 53일에서 11일로 줄었어요. 80%나 단축된 거죠. 재고 관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재활용 기술과 카자흐스탄 직수입 루트가 결합하면서 러시아산 의존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체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수소 플라즈마 공정은 고도의 정밀 제어가 필요한 양날의 검이거든요. 미세한 수소라도 잔류하면 비행 중 엔진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매우 엄격한 전수 검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해요. 한 개라도 불량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이 공정은 전기를 많이 먹는 아크 용해 방식을 씁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에 타격이 올 수 있죠.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계속 관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카자흐스탄 루트가 막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과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전략적 우위라는 점이죠. 과거에는 러시아가 가격을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경쟁국들이 티타늄 값 폭등에 허덕일 때 한국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티타늄만 해도 수억 원인데 그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죠. K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가성비입니다. 같은 성능에 더 싼 가격. 이게 가능한 건 소재 기술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고순도 티타늄 기술은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데 핵심 무기가 됐습니다. 경쟁국들이 비싼 정품 티타늄을 쓸 때 한국은 성능은 같으면서 더 저렴한 소재로 가성비 높은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기술의 파급력은 방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그러니까 UAM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볍고 튼튼한 소재입니다. 바로 티타늄이죠. 수소 연료전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티타늄은 부식에 강하니까 수소 저장 탱크나 연료전지 부품에 최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일본이 탄소 섬유 기술을 장악해서 항공기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한국의 티타늄 재활용 기술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겁니다. 기술이 있으니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니 기술은 더 발전하죠. 30대 스타트업 대표 한 명을 만났습니다. 드론 제작하는 분이었는데 티타늄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군용 드론에 티타늄을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한국산 재활용 티타늄 가격을 보고는 바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론도 티타늄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술이 소재의 쓰임새를 넓히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도 포기했던 기술적 난제를 2단계 하이브리드 공정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 성공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소재 수입국에 머물지 않고 소재 주권을 가진 국가로 거듭났음을 상징하죠. 수출 경쟁력 강화, 우주 산업 기반 확보, 미래 모빌리티 혁신, 한국 경제의 모든 미래 전략이 티타늄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면한 기술에 도전해서 이뤄낸 성과,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강국의 시작입니다.